자신을 버추얼 유튜버라고 부르던 키즈나아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일본에서 시작된 버추얼 유튜버 붐은 키즈나아이의 몰락과 함께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2020년에 이르러서는 버추얼 유튜버 업계가 오타쿠 콘텐츠, 서브컬처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V튜버 사촌왕으로 불리던 키즈나아이, 카구야 루나, 미라이 아카리 등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를 뽑던 소위 영상 편집계의 V튜버들은 거의 망한 상태나 다름없게 되었고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근거지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의 슈퍼챗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홀로라이브나 니지산지 계열의 실황계 V튜버들만 살아남게 되었죠. 지금 보시는 표는 2020년 10월 기준 전세계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금액 순위입니다. 2위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제외하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홀로라이브 V튜버들이 순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억대 단위로 우리나라 유명 BJ나 스트리머를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죠. 홀로라이브와 니지산지는 자사가 개발한 앱으로 버추얼 유튜버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V튜버들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으면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고 일부는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수수료는 유튜브가 가져가는 수익 분배 구조를 띠고 있을 건데 벌어들이는 액수는 많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버추얼 유튜버 업계가 인터넷 방송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키즈나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버추얼 유튜버들의 컨셉이었던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이미 집어치운 지 오래라는 것이죠. 키즈나아이의 몰락 그리고 버추얼 유튜버 업계의 인터넷 방송화는 기술적 문제 이전에 버추얼 유튜버에만 의존해서는 회사를 굴리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키즈나아이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버추얼 유튜버의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 일단 유튜브 수익이 있는데 영상 하나가 조회수 100만을 띄워도 결국 손에 쥐어지는 건 대략 100만원 정도고 이건 사람을 뽑고 회사를 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광고 수익, 타 브랜드와의 제휴, 음원 발매 등이 있는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기업계 버추얼 유튜버들도 될까 말까인데 개인계 버추얼 유튜버들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죠. 한국에서도 세아, 초이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 개인계든 기업계든 여러 버추얼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올해 기준으로는 결국 모두 폭망하고 사업을 접었다는 소리만 들리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이야기, 버추얼 유튜버 업계가 점점 인방화되어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버추얼 유튜버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서브컬처 업계에서 벗어나서 대중문화 영역으로 넓혀봅시다. 서브컬처 영역에서는 버추얼 유튜버가 레드오션이 되었지만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SNS, 게임, 패션, 음악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활약하는 가상의 유명인물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상 아이돌 그룹 KDA도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KDA는 롤에 등장하는 4명의 챔피언, 아칼리, 아리, 카이사, 이블린으로 이루어져 있죠. KDA는 롤 오리지널 스토리와 평행 세계라는 취급을 하고 멤버들은 각자 고유의 스토리와 컨셉,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DA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답게 KDA 공식 팬클럽, 공식 SNS가 따로 있고요. KDA의 데뷔곡인 팝스타즈의 뮤비에서는 실제 가수를 배제한 채 챔피언 캐릭터들만 등장시키면서 가상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팝스타즈는 2018년 11월 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이후 조회수 약 4억 회를 달성할 정도로 대박을 쳤죠. 이렇게 KDA는 게임 IP를 활용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KDA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건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마라는 모델인데요. 임마는 인스타 팔로워 32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SNS상에서 패션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거나 실제로 사람들과 만난 사진을 올리는 등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임마는 CG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입니다. 일본 기업인 AWW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임마가 올해 일본 이케아 하라주쿠점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이케아 하라주쿠점 전시장에 마련된 쇼룸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다고 하네요. AWW는 임마 외에도 플라스틱 보이, 리아 등 여러 가상 캐릭터들을 창조했고 각 캐릭터로 인기를 끌어 지난 8월에는 자체 패션 브랜드인 나우이어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임마의 사례에서는 이젠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CG 기술과 3일 동안 광고 모델을 해도 지치지 않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만의 장점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각 업계에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세아가 남긴 유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예기획사 SM에서는 SM컬처 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걸그룹 에스파를 선보였죠. 에스파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에서 서로 소통한다는 컨셉의 아이돌인데요. 컨셉은 대체로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의 KDA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SM은 에스파의 가상 아바타를 버추얼 인플루언서로도 활용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 목적으로도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AR 아바타 앱이 있습니다. 앱 초기에는 단지 아바타를 만드는 기능만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활발하게 맺어서 제페토 앱 자체를 가상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페토는 블랙핑크와 제휴를 맺어서 지난 9월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바타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8천만 회를 넘을 정도로 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KDA, 인마, 에스파, 제페토 이들의 공통점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키워드로 묶어짐과 동시에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상 캐릭터를 넘어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KDA와 에스파는 걸그룹 프로젝트, 인마는 패션 브랜드, 제페토는 아바타 앱으로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플랫폼화는 키즈나이로 대표되는 초기 버추얼 유튜버들이 유튜브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버추얼 유튜버의 다음 시대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하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불쾌한 골짜기로 대표되는 특유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스처였습니다.